당신에겐 10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의 포인트를 적절히 분배하십시오. 행운, 신체, 두뇌. 분배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은 귀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배를 완료하셨습니까? 분배 완료. 당신의 목표는 귀환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십시오. 상황을 납득하십시오. 상황을 수긍하십시오. 주어진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개시. 방, 하얗게 칠해진 벽, 창문 없음. 1개의 테이블, 테이블 위 종이, 1개의 문. 문 열려 있음. 테이블 위에 놓인 이름을 읽으십시오. 이름을 외우십시오. 그것이 당신 이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1번 방, 하얗게 칠해진 벽, 1개의 테이블, 테이블 위 열쇠 3개, 1개의 문. 문 닫혀 있음, 잠김 상태. 3개 중 1개의 열쇠를 고르십시오. 문고리에 열쇠를 넣고 돌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행운 5, 50% 확률로 귀환. 50% 확률로 2번 방 연결. 행운 4 이하, 2번 방 연결. 2번 방, 검게 칠해진 벽 1마리의 괴수, 2개의 문. 문이 닫혀 있음, 잠김 상태. 문이 열려 있음, 3번 방 연결. 괴수가 문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수를 물리치십시오. 신체 5, 행운 3 이상, 처치 성공. 문일을 여십시오. 귀환. 신체 4, 행운 2 이하, 처치 실패. 문의로 도망치십시오. 신체 1 이하, 80% 확률로 도망 실패. 받아들이십시오. 3번 방, 사방이 어두움. 1개의 전등, 1개의 테이블, 2개의 의자, 2개의 문. 문이 닫혀 있음, 잠김 상태. 문이 닫혀 있음. 의자에 착석하십시오. 반대편에 누군가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상대가 납득하기를 바라십시오. 두뇌 3, 행운 3 이상, 협상 성공. 문의를 여십시오. 80% 확률로 귀환, 20% 확률로 4번 방 연결. 두뇌 2, 행운 2 이하, 협상 실패. 문의를 여십시오. 4번 방, 사방이 어두움. 누군가 있음. 문 식별 불가.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누군가 속삭이는 것을 무시하십시오. 두뇌 0, 인지 불가. 받아들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누군가도 당신을 인지했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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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에 문이 있어. 열어. 신체 2 이하, 90% 확률로 도망 불가. 받아들여. 5번 방, 사방이 어두움. 2개의 조명, 1명의 광대, 1개의 문. 문 닫혀 있음. 광대가 벽을 훑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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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가 당신을 인지했습니다. 웃으며 달려옵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행운 1 이상, 칼 발견. 행운 0, 발견 실패. 웃으십시오. 찔러. 돌려.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비명이 들립니다. 무시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코앞에 문이 있습니다. 여십시오. 신체 3 이하, 90% 확률로 도망 실패. 웃으십시오. 5번 방, 하얗게 칠해진 벽, 거울로 뒤덮임. 1개의 문 닫혀 있음. 거울 중 가장 어두운 것을 5분 안에 찾으십시오. 행운 2 이상, 5분 안에 가장 어두운 거울 발견. 행운 1 이하, 90% 확률로 발견 불가. 문을 여십시오. 눈을 감은 채 거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3번 말하시오. 두뇌 4 이상, 귀환. 두뇌 3 이하, 귀환 불가. 문을 여십시오.
6번 방, 사방이 밝음, 40명이나. 문, 닫혀있음, 잠김 상태. 바닥에 칼을 주우십시오. 모두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웃고 있는 나를 찾으십시오. 행운 3 이상, 발견. 행운 2 이하, 70% 확률로 발견 실패, 스스로를 찌르십시오. 한 명만. 발견. 찔러. 돌려. 모두가 환호합니다. 문 앞으로 뛰어가십시오. 가지 말라며 손을 붙잡습니다. 손을 뿌리치십시오. 39명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뿌리치십시오. 제발. 떼어놓으십시오. 신체 4 이하, 함께 환호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50% 확률로 귀환, 50% 확률로 7번 방 연결. 제발. 7번 방, 사방이 밝음. 문 없음. 바닥에 앉으십시오. 문이 생기길 기다리십시오. 몇 분, 몇 시간, 며칠, 몇 년을 기다리십시오. 행운 3 이상, 언젠가. 행운 2 이하, 영원히. 문이 생성되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8번 방, 한 개의 문. 문, 닫혀있음. 문을 여십시오. 9번 방, 한 개의 문. 문, 닫혀있음. 문을 여십시오. 10번 방, 한 개의 문. 문, 닫혀있음. 문을 여십시오. 11번 방, 한 개의 문. 문, 닫혀있음. 문을 여십시오. 724번 방, 한 개의 문. 문, 닫혀있음. 문을 여. 소리는 꿈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영화나 동영상을 틀어놓고 잠에 들면 그 내용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개꿈을 꾸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다면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열심히 떠들던 수업 내용이 꿈속에 나타났던 경험을 말입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렇듯 자는 도중 흘러들어오는 소리는 우리의 꿈에 영향을 끼칩니다. 크든 작든 말이에요. 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자취를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온 세상 천지에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지나칠 정도의 고요함은 곧 싸늘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에 당황하며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학교도 들어가 보고 건물들도 뒤져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여자가 깔깔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렸지만 그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계속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피해서,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제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소리가 거대한 굉음처럼 커졌을 때 저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상체를 들어 올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그 순간 저는 선명히 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무어라 떠들면서 깔깔깔 웃는 소리를요. 처음엔 밤중에 누가 길을 걸으며 내는 소린가 보다 했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걷는다면 들려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5분 정도 지속되다 멈췄고 위층이나 아래층 혹은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울리는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한번 가위에 눌린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진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인 줄도 모르고 있었죠. 방 안은 컴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책장 위에서 꿈틀대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 형상을 한 시커먼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더군요. 실눈을 떠서 보니 그것이 주기도문을 따라 외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은 또 새벽 3시. 어김없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주기도문 외는 소리가요. 또다시 5분 정도 지속되다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가 새벽 3시에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괴물들이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을 먹어치웠습니다. 어느 날은 공중 화장실 칸에 숨어 있는데 칸막이 위로 시뻘건 눈 2개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악몽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항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시간은 언제나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꿈에서 들었던 소리가 현실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5분간 지속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자취방에서 인연은 살았습니다. 그동안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전까지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었습니다. 순전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핫식스 한 캔을 까고 잠을 쫓아내며 새벽 3시까지 버텼습니다. 고요하더군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가 깨어있단 것을 알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지켜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 생각하니 시선 같은 게 느껴지며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방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마주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달려나가 불을 다 켰습니다. 한심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 큰 성인이 뭐 하는 짓인지. 하지만 다들 어릴 적에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반드시 불을 켜야만 한다는 그 감각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짐을 챙겨 이사했습니다. 월세랑 관리비가 아깝긴 했지만 너무 찝찝해서 더는 머무를 수가 없더군요. 그 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나온 뒤로는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은 잊으려 해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집 계약할 때 중개를 서줬던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죽었다더군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연달아 3명이나. 제가 나간 이후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죽은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뭘까요, 대체? 2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지만 딱히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는 시점에서 뭔가 흉한 것이라도 그 집에 눌어붙었던 것일까요? 그때 제가 돈이 아까워서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저도 목숨을 잃었을까요? 제 꿈속을 헤집어 놓던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신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기에, 들었던 것은 오직 그 소리뿐이었기에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 수칙서는 우연 또는 필연에 의해 유리바다 아쿠아리움에 진입한 민간인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빠른 탈출과 온전한 생활을 위해 본 수칙서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티켓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시로 검표하니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수조나 수중생물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마십시오. 귀하의 인식 수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부 음식의 반입을 엄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무언가를 섭취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낄 것이나
아쿠아리움 내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1구역 열대어관이나 4구역 해파리관에 위치한 매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아리움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섭취할 시 낮은 확률로 사망하며 높은 확률로 아쿠아리움을 탈출하지 못합니다. 추가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 또한 반입이 제한됨을 확인. 관람 순서는 바닥에 표시된 노란색 화살표를 확인하십시오. 이전의 관으로 돌아가거나 관람 순서를 역행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 훼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관람 중 현재 시대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수조 사이를 배회하는 40, 50대 남성을 발견하신다면 조속히 다음 관으로 넘어가십시오. 남성은 귀하가 유리바다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은 2관, 상어관 내지는 3관, 해마관을 배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관으로 넘어간다면 남성은 더 이상 귀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쿠아리움 내의 모든 관광객들은 현실의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을 것이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살아있는 인간은 오직 귀하뿐입니다. 인간으로 보이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절대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아쿠아리움 내의 모든 구역을 관람하셨다면 현실 세계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록 지금 혼란스러울 것은 이해하나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추가, 아쿠아리움 출구가 꿈같은 드림랜드와 이어지는 것 확인. 해당 공간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1구역의 테마는 바닷속으로의 초대입니다. 전면에 배치된 수조에서 다수의 열대어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곳의 열대어들은 유리 따위는 손쉽게 뚫는 치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유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이 구역의 이름은 포식자의 세계입니다. 이곳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수의 상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을 둘러보다 보면 식사를 하는 상어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어들이 섭취하는 육류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직원에게 저거 인간 아니냐고 묻지 마십시오. 귀하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3구역에는 해마와 작은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구역 내부에 있는 수중생물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심각한 수준의 인식저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속히 다음 관으로 넘어가십시오. 4구역은 몽환의 해파리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두 종류의 특이개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머리에 상어 모양 종이띠를 쓴 4인 가족개체, 분홍색 핸드백을 맨 여성형 개체. 귀하의 온전한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머리에 상어 모양 종이띠를 쓴 4인 가족개체. 티나지 않게 주위를 맴돌며 그들을 지켜보십시오. 최단 2분, 최장 3시간 이내로 해당 개체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진을 부탁할 때 접근하여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4인 가족의 부모로 개체는 고마워하며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보답을 할 것입니다. 잘린 손가락 1개. 9구역의 금붕어 잡기 체험존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손님의 눈에 띄지 않게 가방이나 주머니 안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비즈로 만든 팔찌. 해당 개체들이 제공하는 팔찌를 착용할 시 유리바다 아쿠아리움의 탈출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팔찌를 받으셨다면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팔찌를 착용하시고 아쿠아리움을 관람하십시오. 분홍색 핸드백을 맨 여성형 개체. 해당 여성형 개체는 최근 시련을 겪은 상태로 아쿠아리움 내부에서 음료를 구매하여 들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앞을 살피지 못해 다른 손님들과 부딪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수인 척 개체와 부딪히십시오. 음료를 귀하의 옷에 엎질렀다면 개체는 굉장히 미안해하며 보상 방법을 물을 것입니다. 이때 7구역 해저터널 가오리와 유영하는 길까지 동행을 부탁하십시오. 7구역은 유리바다 아쿠아리움 내부의 그 어떠한 곳보다 위험한 구역이므로
해당 개체와 함께라면 보다 안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7구역을 통과하셨다면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해당 개체는 곧 떠나갈 것입니다. 5구역의 테마는 바다의 거인, 고래관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고래는 오직 벨루가, 나해 한 마리뿐입니다. 사해나 무해의 수조 안에 무언가가 보일 시 즉시 눈을 감고 귀하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귀하가 믿지 않는 신이라도 괜찮습니다. 귀하가 충분히 간절했다면 다시 눈을 떴을 때 수조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6구역은 극지방존입니다. 이곳에서는 90분 간격으로 펭귄 먹이주기 쇼가 진행됩니다. 해당 쇼는 관람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만약 관람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맨 뒷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곳의 펭귄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웁니다. 7구역은 해저터널 가오리와 유영하는 길입니다. 직원을 찾아 가오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귀하가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면 사진을 찍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귀하가 인간인 것을 숨겨주니 부디 조금만 여유를 가져주십시오. 본사는 귀하의 온전한 생활을 바랍니다. 직원은 흰색 티셔츠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개체는 유리바다 아쿠아리움의 직원이 아닙니다. 해당 복장을 한 개체들의 정체와 위험도는 본사에서도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4-2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진을 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가사항, 해저터널 내부에서 가오리가 아닌 무언가를 보았다는 증언 다수, 생존자 11인의 일관된 증언, 수칙서 수정필, 무언가의 생김새, 가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크고 몸체 전체에 초록빛, 꼬리 끝에 날카로워 보이는 것이 달려있고 수조 가까이에 붙어다님. 8구역은 터치풀과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8구역을 지나가십시오. 8구역은 귀하가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안전하지만 일단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순간 7구역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9구역은 유료 금붕어 잡기 체험존입니다. 자연스럽게 체험객들 사이에 앉아 금붕어를 잡으십시오.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곳의 화폐 시스템은 현실과 달라 귀하의 화폐는 아무 쓸모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은 매우 바빠 귀하의 지불 여부도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이 충분히 멀리 갔다고 판단되면 수조 지하에 깔려있는 진주를 꺼내 삼키십시오. 목구멍이 바늘로 찔리는 느낌이 나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면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국내 소재, 아무 아쿠아리움 내부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만약 4-1을 이행하여 4-1-1의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금붕어 잡기 체험의 대가로 지불하십시오. 대단한 수준은 아니나 귀하의 생환 가능성을 소폭 상승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구역은 기념품 샵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매일 벌어지는 높은 강도의 노동과 다수의 도난 및 절도 사건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직원이 자리 비울 때를 노려 계산대 뒤편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귀하가 아쿠아리움에서 즉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부는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직선으로 멈추지 말고 뛰십시오. 충분히 빠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국내 소재의 아무 아쿠아리움 내부에 도착할 것입니다. 양면 3개를 탈출하셨다면 본 수칙서 맨 뒤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본사는 귀하의 탈출 방법을 청취한 후 소정의 감사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본 수칙서를 유출하신다면 2000XX년 X월부터 시행된 이상현상 내부조사 및 관리특별법 제51조 6항 7항 52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옥수수 알러지가 있다. 그런데 그 알러지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피부 발진이라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옥수수를 먹고 나면 감각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까지 든다. 다만 문제는 과할 정도로 또렷해짐에 따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땐 이 알러지가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일단 어렵기도 했고 못 볼 걸 봤어도 그게 뭔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부모님조차도 내게 그런 증상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셨을 것이기에 증상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스스로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증상이 발현하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평소엔 나지 않던 악취든 향기든 온갖 냄새가 코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대충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됐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에 주변을 둘러보면 평소엔 보이지 않던 온갖 형상들이 보인다. 거리를 떠도는 홀령부터 해서 다른 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이라던가 보기만 해도 얼굴이 찌푸려질 만큼 추하게 생긴 괴생물체 같은 것도 보인다. 그것들은 자신들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 상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다. 한 번은 무심결에 집어먹은 과자에 옥수수가 함유됐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증상이 발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친구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던 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 친구가 새내기 때 사귀었었던 전 여자친구였다. 그때 친구가 이 여자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해서 상당히 힘들어했었는데 왜인지 증상이 발현된 후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인 것이었다. 이 상황에 뭔가 이해감을 느꼈던 나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그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야, 너 새내기 때 만났던 여자애 있잖아. 잠수 탔던 게 아, 시연이 갑자기 왜? 혹시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왔다거나 했던 적 없었어? 아, 미안. 괜한 거 물어봤다. 그냥 밥이나 먹으러. 죽었다더라고. 뭐, 한동안 걔 찾아보겠다고 수소문하고 별 지랄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일가족이 전부 죽었다더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친구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던 그녀가 마치 고개가 떨어져 나갈 듯이 세차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친구가 물었다. 뭘 그렇게 봐? 뒤에 뭐 있어? 아, 아니야.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좀 힘들었겠다. 야. 친구는 내 말을 듣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이었다. 그런가.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생각도 안 난다. 다시 올려다본 친구의 머리 위엔 그녀가 눈이 충혈되다 못해 터져버린 듯 붉은 눈을 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뭔가를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과자 한 조각으로 발현된 증상은 금세 끝나버렸기에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굳이 다시 과자를 먹으면서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쨌든 내겐 너무 섬뜩했던 경험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다시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 친구 역시 내게 말도 없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소한 원인에 이해한 걸로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고통 혹은 절망일 때도 있다. 내가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보던 그것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인지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한다. 특히 나처럼 볼 수 없었어야 할 인간에게 발견당하는 것을 엄청난 치욕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증상을 인지하고 초반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다. 그것들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거기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발견하면 그야말로 죽일 듯이 달려온다. 증상이 먹은 양에 따라 발현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혹시 먹게 되더라도 먹은 걸 걱정하기보다 얼마나 먹었는지를 걱정하게 되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들키고 분노하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보통 그렇게 들키고 나면 증상이 끝날 때까지 도망을 쳤고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들도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들도 더 이상 자신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 걸 알게 됐는지 이후로는 다시 옥수수를 먹더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괴생물체만큼은 달랐고 내가 어쩌다 옥수수를 먹게 되는 날이면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거의 강박적으로까지 옥수수를 멀리했다. 무언가를 사 먹을 때면 항상 성분표를 보면서 먹곤 했다. 식당에서 먹는 건 이제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언제 어느 때에 옥수수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매번 옥수수를 빼달라고 하기도 귀찮았기도 했다. 이러한 강박 덕분에 더 이상 그 괴물을 보는 일은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어 항상 피곤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두통이 심했다. 잠을 잘못 잤겠거니 하고 출근하면서 찬 공기를 좀 맞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두통을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아침이라 약국도 문을 열지 않은 탓에 오늘 하루가 참 고되겠구나 생각하며 힘겹게 업무를 시작했다. 퇴근 무렵 업무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지나가던 동기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인다. 너 독감 걸렸냐? 아, 두통이 너무 심해 지금. 깨질 것 같음. 엥, 그럼 약을 먹지 그랬어. 아, 몰라. 아침에 샀어야 됐는데 약국도 문 안 열었고 오늘 하루 종일 힘도 없어서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잤다. 예헤이, 그럴수록 먹어야지. 잠깐, 내 자리에 약 있을 건데 탕비실 가서 뭐 좀 먹고 있어. 약 찾아서 갖다 줄게. 아, 고맙다. 진짜. 동기는 씩 웃으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힘없이 일어나 좀비처럼 걸으며 탕비실로 향했다. 우리 회사 탕비실에는 직원들 복지랍시고 다과와 컵라면 같은 게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 나는 탕비실 테이블 한켠에 털썩 앉아 눈에 보이는 과자 봉지를 하나씩 들어보며 성분표를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옥수수가 들어가지 않은 과자들을 몇 개 골라서 조금씩 뜯어 먹었다. 배고팠는지 순식간에 골라놓은 과자를 해치워버렸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을 때 동기가 문 쪽에서 상체만 빼꼼 내민 채로 약이 든 곽을 들고 내게 흔들어 보이며 툭 던졌다. 동기가 던진 것은 타이레놀이었다. 나는 고맙다는 의미로 곽을 들고 동기에게 흔들어 보였다. 동기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씩 웃고는 문 뒤로 쏙 빠져나가 버렸다. 물을 한 컵 더 받아서 곧바로 타이레놀 하나를 뜯어서 물과 함께 들이켰다. 부디 빨리 두통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다시 힘없이 테이블 한켠에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는 느낌이 들면서 온 사방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온 몸에 나 있던 털들이 한꺼번에 곤두서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에서 식은땀이 분출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안 돼 하는 소리를 내뱉으며 황급히 타이레놀 곽을 들어 눈으로 곽의 뒷면을 훑었다. 일반 의약품 정보라고 시작하며 각종 정보가 나열된 그곳에서 최하단 구석에 첨가제라고 적힌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분말 셀룰로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내 맞은편에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머리 위에는 그것이 올라타 있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현재 그것이 당신의 방문 앞 천장에 달라붙어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안에 혼자이십니까? 불 꺼진 방 안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까? 컴퓨터 책상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까? 나가기 전 옷을 갈아입으며 잠시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까? 혹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까? 방금 들린 소리를 자연스러운 소리라 생각하셨습니까? 문 밖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가족, 연인, 친구라고 믿으셨습니까? 익숙한 룸메이트의 귀가 소리, 평범한 하루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당신에게 문 좀 열어줘라며 상냥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집중하십시오. 그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신에게 이 글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지 않고 방문을 여는 경우 즉시 그것이 천장을 기어들어올 것입니다. 방 안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방 안에 불이 꺼져 있다면 불을 켜지 마십시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다면 불을 끄지 마십시오. 방 안에서 전자기기 등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이는 1초 이하의 무음 환경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 소음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대체로 무해했습니다.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취향에 맞는 노래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심신의 안정화는 생존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이나 책 등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무음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창문 여닫는 소리, 기침 소리, 신체가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 컴퓨터 종료음. 심한 경우에는 휴대폰 버튼 누르는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 안의 환경이 변화하였다 판단할 시 스스로 문을 열고 천장을 기어들어옵니다. 진정하십시오.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박수가 상승하면 체온이 오르고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채취가 강한 동물입니다. 땀 냄새까지 섞이면 그것이 방 안의 환경이 변화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열지 마십시오. 방문 밖에서 평범하게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방문 틈에서 매캐한 연기나 뜨거운 열기가 스며든다 해도, 비명소리, 웃음소리, 혹은 상냥한 목소리가 당신을 꿰어낸다 해도, 설령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평범한 것 같아도 열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답을 무시했다 한들 인간관계는 나중에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화제라 해도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방문이 타들어가고 화염이 틈으로 들어올 때까지 버티십시오. 그때가 되면 그것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이후 창문 등으로 탈출하십시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평범한 일상 같다면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올 예정이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방문 앞 천장을 언제 떠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까? 전파가 터지지 않습니까? 혹은 그것이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빼꼼 뺀 채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머무는 동안 아무도 당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만일 들어온다면 당신이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설령 누군가 들어온다 해도 당신의 방으로 소음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문자나 전화로 대화를 시도해도 정상적으로 소통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화를 입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출하지 마십시오. 1층이든 저층이든 창문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밖의 사람들, 자동차, 햇빛, 가로등, 도시의 소음을 보고 느끼면서 저 바깥의 일상으로 도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디 믿으십시오. 그것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의 길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워 회피하고 싶어서 침대 밑이나 옷장 속으로 숨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그것은 문을 열고 천장으로 기어들어와 당신 바로 위에 매달릴 것입니다. 이는 생존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버티십시오. 유일한 활로는 그것이 물러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이 물러날 시 대체로 미지의 직감이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버티십시오. 세상의 여러 즐거운 것들을 살아서 느끼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최악의 경우 그것이 떠났다고 착각해 방문을 살짝 연 사람, 그리고 방문 틈으로 그것과 마주쳤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온전하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연구 중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명확한 해결법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지 않게 돕는 조언만 할 뿐입니다. 모든 조언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떠나지 않아 지쳐 스스로 문을 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령 당신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기에 문을 열 생각이라면 감히 말하건대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은 삶을 위해, 혹은 존엄한 끝을 위해. 본 매뉴얼은 송령 아파트 백사동의 야간 경비 업무를 맡게 된 귀하의 안전과 입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몇 가지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귀하는 이 수칙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터폰 응대 관련 자정 이후 경비실 인터폰이 울릴 경우 반드시 발신 호수를 확인한 뒤 수화기를 드십시오. 302호, 505호, 1104호에서 걸려온 호출이라면 평소처럼 친절하게 응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폰 액정에 표시가 뜨거나 화면이 지지직거린다면 절대 수화기를 들지 마십시오. 벨이 10번 이상 울리더라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받은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즉시 코드를 뽑으십시오. 순찰 시 주의사항, 본 아파트는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운행됩니다. 지하 2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찰 중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지하 2층에 멈춰서서 문이 열린다면 절대 밖을 내다보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문이 열린 틈으로 젖은 흙냄새가 나거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조건 닫힌 버튼을 연타하여 그 층을 벗어나십시오. 지하 2층 버튼은 조작 패널에 원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7층 복도 휠체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7층 복도 끝에 빈 휠체어가 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704호 할머니의 물건이 아닙니다. 704호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휠체어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것처럼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더라도 못 본 척 지나가십시오. 만약 휠체어가 귀하의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오십시오.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뒤를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수거장의 검은 봉투, 매주 화요일은 분리수거일입니다. 야간 근무 중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다가 속이 비치지 않는 두꺼운 검은색 봉투에서 붉은 액체가 흐르는 것을 발견한다면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즉시 관리소장에게 문자로 C4 처리 요망이라고 보내시고 해당 봉투 주변에 접근 금지 띠를 두르십시오. 냄새를 맡는 행위 또한 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909호 입주민, 909호에는 젊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새벽 시간에 외출합니다. 그녀가 나갈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
그녀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거나 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고개를 숙여 장부 정리하는 척 하십시오. 그녀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도 공동 현관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녀는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의 그것은 909호 입주민이 아닙니다. 4번 항목은 폐기되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검은 봉투 따위는 없습니다. 만약 검은 봉투를 본다면 즉시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경고, 위 6번 항목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펜이나 연필로 덧쓰여진 항목이 보인다면 무조건 무시하십시오. 누군가 이 매뉴얼을 훼손하려 한 흔적입니다. 절대 검은 봉투를 열지 마십시오. 놀이터 아이들 새벽 3시경 단지 내 놀이터 그네가 혼자 움직이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머니에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꺼내 바닥에 두십시오. 경비실에는 항상 사탕 바구니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순찰 나가기 전 주머니에 단 것이 없다면 차라리 그네 쪽으로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아이는 배가 고프면 화를 냅니다. 야간 근무자 교대 오전 6시가 되어 주간 근무자와 교대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명찰을 확인하십시오. 주간 근무자인 김 씨는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습니다. 만약 교대하러 온 사람이 김 씨와 똑같이 생겼으나 눈 밑에 점이 없거나 명찰의 이름이 거꾸로 적혀 있다면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김 씨가 왜 안 열어줘 장난쳐 라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회유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해가 완전히 뜨고 창밖에 지나가는 행인이 3명 이상 보일 때까지 경비실 문을 잠그고 버티십시오. 비상 상황, 만약 근무 중 경비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귀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귀하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구와 똑같다면 즉시 책상 아래로 숨으십시오.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저는 이곳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저 손님입니다. 라고 3번 복창하십시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나오지 마십시오. 추가 공지, 최근 백사동 경비실 안에서 정체불명의 손자국이 유리창 안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 중 졸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번 아파트는 귀하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환각 증세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근무를 마치시길 바랍니다.